한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세계 6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 조항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으면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가게와 기업에 빌려준 돈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3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가 투신권의 매물에 밀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3%, 0.61포인트 하락한 2028.3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개선되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를 바탕으로 오전 한때 203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성 펀드 환매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는 오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이후 2020선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한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도 1,353억 원을 순매수하며 7거래일 연속 사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78억 원, 665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투신이 1,019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이 2.81% 상승하며 강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과 은행, 금융업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운수창고와 전기전자, 비금속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가 2.75% 올랐고 KB금융과 LG화학 등도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네이버, 현대차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3억 4,534만 주, 거래대금은 4조 4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수는 소폭 조정받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크죠. 이를 반영하듯 신용융자 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빚을 내 주식을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액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액은 22일 기준으로 5조 234억 8,400만 원으로 5조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별 신용융자 잔액은 유가증권 시장이 2조 5,923억 7,500만 원, 코스닥 시장이 2조 4,311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18일 5조 37억 원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고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5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4월 10일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초 4조 1,720억 원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까지 5조 원을 밑돌았었습니다. 신용융자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통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이 올해 초 2조 2,898억 원에서 지난 20일 2조 6천억 원 수준으로 13.2% 늘어난 데 비해 코스닥 시장의 잔액은 1조 8,822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29.2%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소비자 소비 심리가 세계 6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닐슨은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전 세계 60개국 3만 명의 온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53으로 최하위권인 55위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20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소비자 신뢰지수 61에도 못 미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낙관 또는 비관 정도를 보여주며 기준치는 100입니다. 100을 넘으면 소비 의향이 강한 것이고 100 이하는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환불 관련 특약 조항에 대해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예약 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환불 관련 특약은 여행 상품 예약 시 전화 상담이나 여행 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지만 환불 관련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여행사가 고객의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역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주요 여행 관련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게재해 고객의 이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당하게 받으면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거둘 수 있는 규정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야 합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돈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3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말 보험회사 대출 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출 채권 잔액은 135조 1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천억 원, 1년 전보다 17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천억 원, 기타 대출이 1천억 원, 보험계약 대출이 1천억 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업 대출은 49조 3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 채권 연체율은 0.61%로 한 달 전과 같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기업 대출은 감소하고 연체율은 한 달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대체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마트 공장을 2020년까지 10,000개 이상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등으로 전 생산 과정을 지능화한 스마트 공장을 2020년까지 10,000개 이상 만드는 제조업 혁신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어제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제단체와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으로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공동으로 1조 원 규모의 제조 혁신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2020년까지 13대 산업 엔진 프로젝트를 가동해 5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수도권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인 김포 한강 신도시에 활력이 넘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부동산부 조건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건현. 네, 김포 한강 신도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김포 한강 신도시는 경기도 구례동, 마산동, 장기동, 운양동, 양총면 일대에 조성된 신도시인데요.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미분양 무덤으로 꼽혔던 지역입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상당했는데요. 지난해 중순부터 상가와 교통망 등 기반 시설이 속속 갖춰지면서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 입주 아파트 시장에도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452가구였던 한강 신도시 미분양 가구 수는 5월에는 120가구로 급감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김포시 일대 아파트 실거래 역시 3,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99건보다 15.2%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최근 분양 성적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분양에 나선 운양동 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는 2.1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금껏 한강신도시에서 분양한 20여 개 단지 중 최고 경쟁률입니다. 계약률 역시 한 달도 채 안 돼 6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분양 시 계약 시작 3달 안에 계약률 70%를 넘기면 대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분양을 시작한 3,481가구 규모의 감정동 한강센트럴 자이도 속속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GS건설에 따르면 전용 면적 100평방미터형은 이미 마감이 됐으며 662가구에 달하는 70평방미터형도 70% 이상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포 한강신도시 들어오는 사람들의 거주지는 무척 다양하다고 하죠. 예, 실제로 다양한 지역에서 한강신도시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한강센트럴 자이 분양사무소에 따르면 계약자의 32%는 서울 거주자였는데요. 강서구와 양천구가 각각 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의 57%는 경기 거주자였는데요. 김포가 36%로 가장 많았고 부천과 고양이 각각 7%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거주자도 12%를 차지했습니다. 네, 김포가 거주로서 매력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거주 여건이 많이 개선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동에서 지난해만 5개의 상가 건물이 준공됐고 지난 3월에는 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지난 3월 착공된 것도 수요 증가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 김포도시철도가 완공되면 김포공항까지는 28분, 강남과 광화문까지는 1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한강신도시에 가보니 중심부인 장기사거리 일대에 들어선 10층 안팎의 상가들이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또 최근 신규 입주가 몰리면서 신도시 내에서 뜨는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운양동의 반도 유보라 2차 인근 상가 건물 역시 인파가 몰렸습니다. 세련된 느낌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지역도 생겨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분당이나 판교, 송도 등 여타 신도시처럼 김포에도 신도시 내에서 지역별 격차가 생기는 모습인데요. 최근 운양동 일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롯데캐슬, 레미안 2차 등 신규 입주가 몰리면서 타 지역 거주자는 물론 신도시 내에서도 운양동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영향으로 입주한 지 2년이 된 아파트가 많은 장기동은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동 호반 베르디움 59평방미터의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으로 2, 3개월 사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인근의 한양수자인 85평방미터 역시 3억 1,000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한두 달 전보다 1,000만 원 정도 값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반면에 최근 가장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운양동 일대는 장기동에 비해서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롯데캐슬 84평방미터는 3억 3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의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며 입주를 시작한 지 한 달째인 레미안 2차 84제곱미터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입니다. 특히 최근 한강신도시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걸로 꼽히는 반도 유보라 2차 59평방미터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으로 분양가와 대비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값이 뛴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조건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멸치 생산량이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멸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는 부족한 멸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23일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연간 멸치 어획량은 지난 2011년 29만 2천 톤에서 지난해에는 20만 9천 톤으로 30%가량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는 최근 10년 새 가장 적은 6만 1천 톤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가격은 급등해 이달 1.5kg 마른 대멸치의 가격은 9,025원으로 작년보다 46% 올랐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멸치 물량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대형 선단과의 직거래로 유통 단계를 줄여 기존 상품보다 원가를 대폭 절감했으며 이와 함께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해 어획, 자숙, 건조 과정을 직접 관리해 생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 4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 단독주택 특화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개별 단독주택의 개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 공모도 실시합니다. 설계 공모 대상지는 정부 세종청사지역과 인접해 입지여건이 우수한 1-4 생활권 내 단독주택용지 B1 블록 17,000여 제곱미터와 B4에서 B5 블록 27,000여 제곱미터이며 오는 10월 중순까지 도시 건축 설계 공모를 마치고 올해 안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LH는 설계 공모 결과를 실질 건축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현태 LH 세종특별본부장은 품격 높은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해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신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일 용인 서천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협력사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 우수기술 설명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우수기술 설명회는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최신 기술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버려지거나 소모되는 에너지들을 모아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재활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과 금형 분야 최신 기술 6건이 공유됐습니다. 김진태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는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는 우수기술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바게뜨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 진출했습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파리 1구의 지하철 샤틀레역과 샤틀레 극장 사이에 면적 200제곱미터, 46석 규모의 카페형 점포인 샤틀레점을 열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파리 시청을 비롯해 퐁네프다리, 시대섬,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 국내에도 잘 알려진 명소가 위치한 중심 상권입니다. 점포는 제빵 장인이 이 제품을 직접 만드는 프리미엄 아티잔 블랑제리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은 현지에 숙련된 제빵사를 채용했습니다. 1988년 프랑스풍 빵집을 표방하며 사업을 시작한 파리바게뜨는 2004년부터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프랑스에 진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 보이는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유입되면서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에서도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저녁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3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으로 예상되고요.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에서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대전과 광주 30도, 속초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3도, 대전 24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과 대전 30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새벽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24도, 낮 기온은 속초와 울진 33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10호 태풍 마트모의 영향 때문입니다. 태풍은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해 48시간 이내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는데요. 태풍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